네, 오늘 아침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피플 오나라 시간입니다. 자, 오나라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통은 뭐 이우영의 네. 시시각각 뭐 이렇게 붙이는데 오나라 이러니까 약간 네.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네. 좋네요. 다양하게 넓게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킹 박주현입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 인서트에서 들려드렸는데 이준석 대표 나왔어요. 조금 더 정치적이고 조금 더 뭔가 의도된 발언들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들 주로 했나요? 네, 먼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말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달리 보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아무래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일정인 6월 1일에 맞춰서 하기까지는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도 있어요. 사실 네. 헌법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권 원내대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헌법 불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하기 어려운데 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가 이 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또 중수청 등에 대한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22일 합의됐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 최고위의 결정으로 번복이 됐습니다. 다시 이 중재안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파기를 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사람들인데 다시 국민투표 이슈로 또 좀 이 얘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청와대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 아니냐 사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안보 뭐 중요 사안이니까. 네, 이 대표는 청와대 집무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 건데 네. 이 대표는 청와대 집무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행정수도 논란이나 세종시 논란과는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네. 집무실 위치라는 게 헌법에도 일단 규정이 돼 있지 않고 그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투표 사안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군요. 예, 뭐 사실 국민투표 이슈에 대한 반론 성격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이 관련된 얘기 했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으로 그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견에 대한 의견을 냈네요. 네,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이었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네. 당내 구성원들도 그런 권 원내대표의 어려운 협상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책임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는 듯한 모습이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만났는데 사실 여러 군데서 특히 이 언론사 주변으로는 막 카톡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분당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만나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인수위와 당 간의 정책 협조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자리였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일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용기를 낸다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선을 치러야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대표 체제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경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제가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본인하고 못 좀 태워드렸습니다. 가깝죠.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그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역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하더라도 뭐 특별한 건 없다. 그냥 당 대표로서 당원의 출마를 응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인데 네. 이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만약에 성남 분당 갑에 나온다면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계양인데요. 네. 네. 거긴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들 해요. 맞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연고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출마를 한다면 속된 말로 말해서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이 MBC에 오늘 출연했는데 손실보상금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라서 법으로 돼 있는 내용, 그 업계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여행업, 전시, 컨벤션 이런 분야는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커버해주는 넓은 범위로 피해 지원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의 설명도 뭔가 여러 가지 논란을 최근에 불러일으킨 바도 있는데 54조 원 정도 추산이에요. 네. 어떤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나요? 네, 이 국세청과 중기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2021년 영업이익액이 얼만큼 줄었는지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온 게 54조 원이고요. 네. 차등 지원 얘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차등 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신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1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정액 지원을 했었는데 네.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형편 좋으신 분들은 지원금 받아서 소고기 사 먹다 이진 발언 때문에도 굉장히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발언들 있나요? 이번엔 자영업자들 입장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이 MBC 시선집중에서 출연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이 김 전 대변인이 앞서서 신용현 대변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어제 인수위 발표도 그렇고 신 대변인 인터뷰도 그렇고 두 분 다 정책 만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고 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참 이 여야가 이런 상황입니다. 거대 여야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또 추경의 통과 여부도 지금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또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얘기하겠고요. 끝으로 마스크 벗나요 이제? 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죠. 예. 지금 유튜브로 이슈앤피플 오나라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현재 한 3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우영 아나운서의 얼굴을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뭐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이우영 아나도 홈페이지에 있군요. 네. 아무튼 마스크 이거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다만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여전히 이 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2년간 단지 이 재난,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감염이라던가 사회적 거리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금요일이니까 좀 재미있는 소식도 하나 준비했는데 개그맨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어디로 갔나요? 일단 가장 최근에 KBS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채 개그맨 선발도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개그맨들은 모두 유튜브로 향해 있습니다. 아, 혹시 이제 그렇군요. 개그맨들이 하는 유튜브 혹시 앵커님 저는 보시나요? 이름이 알려진 개그맨이 아닌데요. 그 쇼츠라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네, 요즘 그렇게 롤플레잉 역할극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네. 오늘 CBS 뉴스쇼에 강유미 씨가 출연을 해서 강림 씨는 유명하죠. 네,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정말 이 롤플레잉 콘텐츠로 유튜버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데 대부분이 개그맨입니다. 예. 작년에 한창 인기가 많았던 최준 씨도 그랬고요. 그렇죠. 네, 강유미 씨도 뭐 ASMR, 직업 ASMR 콘텐츠로 알겠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또 새로운 변화에 또 청취자 또 소비자들의 선택도 있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